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기둥과 보에 대해서 철근, 배근 모델링 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 대한 것과 보에 대한 이 리바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배근하는 방법과 모델링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배근을 진행을 하는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을 때 관련된 작업 같은 걸 몇 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철근 배근에 관련된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스케치업에 우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레빗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BIM 수업 시간에 익히실 거예요. 3학년이나 이렇게 3학년에 올라가시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활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저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 영상 한번 다운받아 봤는데 이렇게 자동화해서 설정과 옵셋을 해서 옵션을 해서 각각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배근에 관련된 이해도와 룰을 갖고 계셔야 자동으로 값을 설정을 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한번 디테일하게 모델링도 해보고 전체적인 걸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자동화 모델링의 문제점은 이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한 걸 가지고 나중에 그 첫째 주차 때 그 트윈모션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 트윈모션이나 설치한 거에다가 이 파일들을 불러와서 조금 더 고퀄리티로 뭐 VR로도 체험도 해보고 이런 것도 진행할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파일은 요번 주 보니까 4주차 때 제 교환을 올렸는데 못 받은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차 때는 제가 링크도 같이 올려드리고 밴드에도 같이 올릴 건데요. 5주차, 제가 바탕화면에 놨더군요. 5주차에 이렇게 파일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 기둥의 죽은 뭐 느끈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리바에 관련된 치수들이 나와 있는 파일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실습할 파일은 DWG에서 불러오는 작업보다는 여기서 제가 기초적으로 DWG에서 모델링을 할 도면들 두 가지를 심플하게 가져와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을 볼 때는 이 DWG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거나 오토캐드에서 정리를 해서 스케치업으로 들고 와서 작업하는 작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거는 차후의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도면 두 개를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여기에서 작업하면서 이게 디테일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가셔서 이 패러럴 프로젝션과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카메라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왔다리 갔다리 혼용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툴에 윈도우의 디폴트 트레이에 여기 아웃라이너라고 아마 꺼져 있을 거예요. 저거 아웃라이너로 조금 활용을 하면서 스케치업에 있는 기능을 익혀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가지 도면이 다음과 같이 보일 텐데요. 자, 이 뷰 이걸 한번 다
꺼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뷰 오른쪽 버튼 저 위에서 눌러주시고 뷰에서 탑뷰 이렇게 눌러보시면 현재는 이 뷰가 퍼스펙티브 뷰인데요. 이 패러럴즈 프로젝션이라고 투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실점이나 이런 거 없이 투시도 느낌이 안 나게끔 딱 눌러주시면 약간 완전 평평하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패러럴즈 프로젝션 같은 경우엔 디테일하게 줌인 줌아웃 작업할 때 유용하고요. 대신에 약간 원거리 멀리에서 바라볼 때는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오늘 작업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이럴 때는 퍼스펙티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왔다리 갔다. 맨 처음에는 디테일하게 선 그리고 한 작업을 할 거라서 패러럴 프로젝션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데요. 모델링은 우측에 있는 기둥 부분부터 진행을 할 거고, 완성된 걸 잠깐 보면, 네, 제가 보에 관련된 부분은 잠깐 하이드를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네, 요거 하이드 해놨어요. 여기에서 요 부분을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모델링해서 쭉 배열할 거고, 전체적인 높이는 3m 정도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탑뷰 다시 눌러주시고 뷰해서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이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우선 이 줄자 가지고 얼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니 하면 22mm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름이 22라고 돼 있고 아마 도면이나 이런 데서 표기될 때는 D22라고 돼 있을 거고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11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을 하나를 그리시고요. 이거의 반지름을 11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원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높이는 3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이 친구를 우선 move 엔드포인트로 얼추 네, 갖다 놓으시고요. 자, 우선 마우스 1버튼 눌러서 네, 원 쭉 돌린 다음에 이걸로 풀로 3000 정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더블 클릭해서 그룹 해줘야겠죠. 그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탑뷰로 가셔서 이제 그룹도 했겠다. 하나씩 복사할 건데요. 무브 가지고 클릭해서 Shift 키 눌러야겠죠. 아니 컨트롤 키 눌러서 얼추 딱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얼추 컨트롤 키 눌러서 얼추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Shift 키로 같이 누르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얼추 컨트롤 키 눌러서 얼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했네요. 기본적인 요소들은. 그러면 지금 완성본도 잠깐 보면 이제 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 이 띠 근들을 모델링을 할 겁니다. 뭐 리바라고도 하고 뭐 느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쓰는데요. 잠깐 제가 또 찾아놔서 잠깐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죽은 기둥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둥에 대한 거는 여기 있는 띠근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희가 방금 전에 모델링한 죽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에 대한 거는 주근이라고 돼 있고 이 주변을 이 리바를 느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자 기둥의 주근, 띠근 그리고 저희가 보 부분에 둘러싸고 있는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 느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뭐 보강근 같은 것도 있고 절곡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모델링하기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디테일도가 떨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약간 디테일한 수작업, 사람의 수작업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틱은 모델링 하는 것도 살펴볼 텐데 잠깐 이 주근은 하이드를 할게요. 하이드 해주시고 다시 탑뷰 눌러서 이제 여기 있는 두 개의 휘어져 있는 요 근들을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하셔야 실수 없이 한 번에 그리실 수가 있다는 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뚝뚝 그려주시면 이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스냅이 그렇게 능수능란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디테일하게 확대를 하셔서 클릭해서 선을 정확하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클릭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해주시고 여기도 클릭 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요 갈고리 모양처럼 생긴 띠근 중에 보강근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두 가지를 먼저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돌아가는 주요 역할을 하는 띠근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할 거고요. 쉬운 걸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선을 그렸으니까 잠깐 여기 보시면 이 도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우측에 아웃라이너 켜달라고 말씀드렸죠. 어디 있었냐면 디폴트 트레이예요. 네. 그래서 저거 눌러주셔서 하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왜 아웃라이너를 활용하냐면요. 언하이드와 하이드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아크라고 있을 거예요. 아크 3, 2포인트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하이드가 돼 있어서 여기 도면 부분 눌러주시고 언하이드 눌러서 쓱 해서 확대하셔서 클릭해서 이렇게 참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클릭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하이드 해서 잡냐면요.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잘못하다가 도면 위에 점들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띠근 모양의 모델링을 이 팔로우미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할 건데 엉뚱한 데를 잡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딱 잡고 언하이드 딱 해가지고 얘는 여기에서 이 부분만 딱 참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하이드 위에서 여기선 아직 안 그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철근 먼저 그려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여기에서 사각형 하신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딱 그릴게요. 그럼 얘는 지금 참조용으로 저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라서요. 자, 쓱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해서 이 사각형만 선택되게끔 한 다음에
잠깐 그룹을 줄게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가지고 자 선택하시고 요 부분에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이콘을 더 꺼내서 쓸 건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 라지 툴셋 눌러보시면 이렇게 엑시스 그리드 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이런 3D 프로그램에는 UCS라고 하는 오토캐드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데요. 지금 월드 절대좌표의 XYZ가 X는 빨간색, Y는 녹색, Z는 파란색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원점에 0,0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스케치업 프로그램에 0,0 위치에 가 있는데요. 이 0,0 위치와 XYZ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엑시스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잡을게요. 나 원점을 여기로 이렇게 잡을 거야. X, Y 하게 되면 원래 저쪽에 가 있던 이 0,0이 0,0과 그리고 XYZ의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릴 건데 저희가 이 철근의 길이가 22짜리죠. 지름이. 그래서 11짜리를 그릴 건데요. 자, 그냥 그리시면 이렇게 되고요. 키보드에서 방향키 있었잖아요. 방향키로 클릭을 먼저 하지 마시고 쓱 갖다 놓기만 하고 방향키를 눌러주셔서 이거 해주는 거 있었죠. 뭐였을까요? 이게 무슨 방향키? 다시 설명드리면 키보드 XYZ 방향으로 누르는 거 있었죠. 혹시 잊어버렸을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키보드에서 제가 지금 맥북 요 키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방향키 있죠. 요걸로 XYZ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XYZ의 방향은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그때그때 달라가지고요. 요거 전통적인 키보드 레이아웃에선 요거 갖다 놓기만 하고 요거를 한번 딸깍딸깍 눌러보면 여기 저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왼쪽 화살표 방향을 눌렀더니 이게 녹색으로 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해서 11 엔터. 네. 지름이 22짜리인 요 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반복 작업이거든요, 앞으로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땐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저희가 메이크 그룹 했었는데 그룹을 안 한 친구들은 여기 이제 막 묻어날 거예요. 그거는 일일이 지워줘야 돼요. 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한번 하실 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렸어요. 저희가 이걸 그린 이유는 원을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다 끝났다. 그러면 이 엑시스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리셋을 하면 다시 이 스케치업의 원래 0,0으로 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복 작업입니다. 네. 보세요. 여기에 이 갈고리 같은 띠근 있죠? 여기에 요거 있고 보에도 비슷한 거 있고 여러분이 바깥에 그릴 때도 요 띠근이 있어요. 네.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도면은 하이드를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드라락 트리플 클릭을 해야 되는데 자, 원 부분만 따로 그냥 트리플 클릭을 한 다음에요. Shift 키를 누르시고 원 부분만 쓱 드래그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 원만 해지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 Follow Me라고 있어요. 라지 툴셋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Follow Me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클릭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질 거예요. 얘는 뭐였다? 띠근 중에 갈고리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름을 띠근 갈고리라고 할까요? 자, 우선 메이크 그룹 꼭 해줘야겠죠. 메이크 그룹 안 해가지고 3주차랑 2주차 과제할 때 낭패를 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영상으로 수정은 해드렸는데요. 네. 자, 여기 아웃라이너 부분에서요. 아웃라인에서 이제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쓱쓱 눌러주시고 리네임 한 다음에 그냥 제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띠근 갈고리다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 여기 그룹 돼 있던 거 언하이드 해보면 요렇게 있죠. 요거는 다시 한번 그룹을 또 메이크 그룹을 또 줘서 얘 이름은 통합적으로 기둥띠근이라고 기둥죽은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또 이따가 다 합칠 거라 네 띠근들만 또 다 합칠 거예요. 자, 잠깐 너는 또 하이드 하고 너도 하이드 해줘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도면 부분만 언하이드 해서 저희가 방금 그린 부분이 여기였죠. 이제 세로 방향의 저 띠근 부분은 모델링을 해야겠죠. 자, 여기에서도 같습니다. 어디였니? 자, 여기에서 이제 세로 방향으로 또 천천히 해볼게요. 그리시고 선 그리시고 확대 꼭 해주라고 말씀드렸죠. 확대하면서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를 안 했더니 어긋나 있죠. 네, 이렇게 제대로 확대를 쭉 깊이 있게 안 하시고 하면 아까 팔로우미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애 좀 먹었습니다. 확대하라고 했는데 확대 안 해가지고 그래서 꼭 확대를 크게 하셔가지고 줌을 크게 하셔서 줌인하셔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 그린 다음에 또 하이드 잠깐 해주고 확대 해주고 끝에 도면 언하이드 꼭 확대 많이 해서 레퍼런스 잡아주시고 여기 밑에도 번거롭지만 하이드해서 꼭 도면을 잠깐 꺼주시고 도면 언하이드 해서 확대 해서 다음과 같이 꼼꼼하게 해주시면 모든 일이 한 번에 끝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도면 잠깐 하이드 해주시고 쓱 한 다음에 철근이 사각형 쓱 그리시고 왼쪽에서 오른쪽 해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다 선택되거든요. 걸리면 다 선택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애만 선택하시고 메이크 그룹 한번 해주시고 선택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세트 원점 잡고 X, Y 잡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데 갖다 놓고 마우스에서 화살표 왼쪽 하셔서 11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해도 되는군요. 무브 해서 이동 해주시고 사각형은 지워주고 그 다음 이거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선택 해제하고 Follow me 클릭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끝났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요. 여기 그리드 부분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리셋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벌써 두 개나 그렸네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똑같이 이름을 띠근 갈고리,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편하게끔 해줄게요. 자, 그럼 이 친구도 하이드. 이제 마지막으로 기둥 도면 열어주시고 언하이드 한 다음에, 자, 거의 다 했어요. 네, 벌써 여기 기둥 부분을 돌아가는 이 리바 주요 띠근 부분을 할 거예요. 반복 작업이에요. 자, 탑뷰에서요 동일합니다. 확대는 무조건 필수예요. 클릭. 더 아마 손쉬운 방법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BI 프로젝트를 3D 모델링 작업이겠죠. 예. 3D 모델링 작업을 많이 해봤던 입장으로서 때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반복 작업이죠. 이제 이쪽 부분이 약간 작업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이 이렇게 한번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볼게요. 완성된 걸 항상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보세요. 이 친구인데요. 더블 클릭해서 너 하나만 컨트롤 C 하고 제가 하나 빼볼게요. 여기 부분에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한 부분은, 자, 이게 제가 면을 다 뜯어놨네. 여기처럼 한쪽 부분은 밑에 있고 한쪽 부분은 위에 있고, 그래서 이게 띠근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저렇게 작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요거는 저희가 지금 각 부분에 하이드 하면 이렇게 면을 다 그렸잖아요. 이 위에 있는 면은 그냥 선은 지울게요. 다시 그릴게요. 지웠다가. 그 이유가 있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왜 그러는지 이해하실 건데, 자, 선택 해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아크로 동일한 작업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이거 도면 껐다 해야 되죠. 하이드. 도면 안 끄면 안 끄고 그리시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안 좋은 일이. 또 작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 띠근의 지름이 22죠. 22예요. 그래서 여기 줄자 가지고 이쪽 부분 아마 잡힐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Z축 키보드 아까 전 방향키에서 위에 쪽 방향으로 누르면 이렇게 Z축 방향 파란색으로 될 거고 22예요. 22 하고 엔터 누르시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도면은 하이드 해주시고 이 선 눌러서 더블 클릭하면 또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해서
또 화살표 누르시고 이쪽 방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가이드에 맞춰서 22만큼 올려준 거예요. 네,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완성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친구는 이 리바 모델링이 위로 쿵 돌아가 있고 이 밑에 이만큼 22만큼 한마디로 필로티가 띄어져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가 있는 거에서 밑으로 얘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갈고리가 간섭이 이 실제 세상 모델링이니까 겹쳐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가이드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 이제 뭐 똑같아요. 조금 전에 하던 작업과 반복 작업입니다. 도면은 언하이드 해주시고 언하이드 하면 안 되는군요. 하이드 먼저 했다가 자 아크 선택 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니? 가 되겠죠. 네, 그래서 도면 언하이드 해서 네, 이렇게 선 그려주고 여기도 도면 하이드 해서 아크를 선택해 주시고 도면 언하이드 해서 확대 꼭 해주신 다음에 그려주시고 또 위로 쑥쑥쑥 올라가서 여기는 이제 선을 다시 그려줘야겠죠. 선을 확대를 해서 좀 더 완벽하게 너도 좀 더 해서 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 도면 하이드 하신 다음에 아크 선택해 주시고 도면 부분 언하이드 하셔서 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 쭉쭉쭉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위에 철근은 돼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도면은 잠깐 하이드 하셨다가 아크 선택 도면 다시 언하이드 해서 반복 작업이에요. 반복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또 뭘 해야겠죠? 사각형 그려야겠죠? 하이드 하신 다음에 여기서 사각형 그려주시고 사각형 어차피 참조용이니까 그룹 해주시고 로테이트 선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원점 x, y로 잡아주시고 원 갖다 놓기만 하고 마우스 키보드에서 왼쪽 방향 한 다음에 22 해서 크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을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원 더블 클릭 해주시고 무브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해주시고 이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그리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고 자 그 다음 띡은 더블 클릭해서 쭉 다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원만 해지하시고 팔로우 미 하시고 선택 해주시면 자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가 왜 중복이 됐을까요?